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문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죠. 저도 공부할 때 이 문법 파트에 적혀있는 그런 설명글이 그렇게 읽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읽기도 싫고 설명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외워지지도 않고 이것은 주격 조사이니 서술격 조사이니 펜의 화자의 의도로 나타내는 말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문법을 책으로 공부할 때 보면 비슷한 표현들을 묶어놓고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설명해 놓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뜻이지만 어떤 상황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식으로요. 흔히들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이 똑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확실히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비슷하긴 해요. 진짜로. 어순이 비슷해서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문법은 초반에는 그 문법을 외우면 바로 문장에 적용하기가 영어보다는 훨씬 쉬워요. 문법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면은 영어에 비해 확실히 문장에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이 오늘의 단어 파트에 같이 단어처럼 하나의 문법을 쓰고 같이 밑에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예문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날 외운 단어와 문법을 조합시켜서 예문을 만들어서 외운다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뭐와 라는 조사를 외웠다. 근데 오늘 배운 단어가 일본어 공부 어렵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문장처럼 만들려면 일본어 공부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 문법을 바로바로 문장에 적용시켜서 외우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하지만 단어보다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더 주의를 하면서 외워야 하는 만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그 표현의 느낌을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많은 문법들의 설명글을 다 외울 수 있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한국어로는 두 개가 똑같은 뜻인데 쓰임이 완전히 다른 경우? 쓰임에 따라서 문장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문법들이 많아요. 최소한 문법을 공부할 때 이게 마이너스 이미지인지 플러스 이미지인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 여러 조사들이 막 있죠. 을를, 은는이가, 뭐뭐에, 뭐뭐의 이런 식으로 그런 기본 조사들 일본어 문법을 처음 접하면 형용사랑 동사의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꼭꼭꼭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 부정형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두고 하지만 조사를 그냥 외워서는 안 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뭐오라는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을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일본어로 쓸 때 와타시와 아나타 오 스키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스키라는 말 앞에는 모모가라는 표현을 써서 와타시와 아나타가 스키, 와타시와 아나타가 스키라고 가를 써야 해요.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문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주의해서 외우도록 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뜻을 외우기만 해도 문장에 문제없이 적용이 가능했던 문법들이 점점 그렇지 않게 될 거예요. 이때 듣기로 공부한 사람과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냐면 이미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있는 문법들을 사용하는 것과 책에서 공부한 문법 그 뜻만 외운 사람들은 아마 점점 올라갈수록 문제 정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내가 외운 뜻으로는 이 문법이 맞을 텐데?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으니까 계속 들어야 해요. 하지만 회화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문법들도 많이 나오니까 암기와 듣기를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점. 제가 1급을 다시 공부를 해볼 때 문법 부분을 봤을 때 난 일본에서 대학교 내내 살면서 이 문법을 사용한 글도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개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문법들이. 근데 그런 것도 문제에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책이랑 듣기랑 적절히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본어 문법을 공부할 때 또 한국어에는 잘 없는 그놈의 수동형이 우리를 더 괴롭히죠. 자, 예를 들어서 사세루라는 말이 있어요. 사세루. 이 사세루는 내가 누구한테 뭐뭐 하게 시킨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이런 거 해다 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레루. 이거는 내가 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시켜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게 된 거야. 당한 거지. 그리고 사세라레루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거예요. 그 행동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수동형의 구분이 힘들 거예요, 초반에는. 이거를
결국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개처럼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조금 예쁜 매끄러운 문장이 나오지 않는 수동형 문장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 문법이 한국어 문법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직역을 하려는 습관은 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 중에 단어 배치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4개의 밑줄을 그어놓고 4개의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이 별표 부분에는 어느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단어 배치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그냥 한국어로 해석을 해버렸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이제 문법이나 유형을 외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도 맨날 한일 자막을 넣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하는 그냥 쉬운 말들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 한일 자막에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자막을 만들 때도 이거를 이렇게 직역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돌려서 다른 표현으로 일본어로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표현들이 생각이 나면은 최대한 그런 표현들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본어에 말하는 법에 익숙해지는 거, 그냥 일본어라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문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여기선 이렇게 쓰는 게 맞겠구나 싶은 게 있을 테니까 너무 일본어 문법에 겁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존경어와 겸양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존경어와 겸양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문장이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진짜 길어질 거예요. 그냥 이 표현을 외운다기보다는 연속적으로 그 단어가 슉 나오게 모모사시테 이타다키마시다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문장이 그냥 연속적으로 쭈르르륵 나올 수 있게 계속 소리를 내서 듣기로 외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호텔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소데스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난데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거를 더 정중하게 호텔에선 사요데 고자이마스까? 라고 해요. 사요데 고자이마스까? 이걸 그냥 들은 순간 저는 이거는 그냥 내가 입에 붙게 익숙해지게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혹시 나중에 일본 취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해놓으면 면접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일본에 살아도 그런 정중한 표현을 쓰는 곳에서 알바를 하지 않거나 그냥 친구들이랑만 대화를 하면 이 표현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있다면 더 쓸 일이 없겠죠. 이 말을 정중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올라갈까 하면서 점점 정중함의 레벨을 조금씩 올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오미즈, 고항 이런 것처럼 오나 고를 붙여서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볼 텐데 오카네도 그렇죠? 원래는 카네인데 거기다 오를 붙여서 오카네가 된 건데 이거는 점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오가 붙는 게 맞을 것 같고 고가 붙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이제 점점 감이 와요. 오가 붙는 건 이런 거, 고가 붙는 건 이런 거 이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문법은 단어보다 문장에 적용시켜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꼭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